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진중권 씨가 확실히 이재명 대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말로 죽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중권 씨는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고 좌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좌파의 빅마우스였던 진중권 씨가 이념을 바꿨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 조국의 이중성을 보면서 그 표창장을 위조하고 그 자식들의 경력을 부풀리게 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보야? 저게 좌파야? 라는 것에 신물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전향을 한 것 같습니다. 보수는 확실히 아니지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렇게 빅마우스인 진중권 씨가 좌파의 스피커가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도 이 사회는 굉장히 맑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진중권 씨는 말도 잘하고 요점 정리도 잘하고 중간적 입장,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중권 씨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이념이 좌측으로 상당히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트위터에서 진중권 씨하고 말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공산당은 홈페이지가 해킹당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당해서 마치 고소하다는 듯이 그런 논평을 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 글을 제가 보게 됐고 그 글에 제가 진 교수님은 이북에 가서 사시죠. 그랬더니 내가 왜요? 내가 왜요? 당신이나 가시죠. 당신이나 가시죠. 나는 이 다음에 여행이나 갈랍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길래 제가 또 대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중권 교수의 본 모습? 말로는 북한을 찬양하면서 자긴 이 다음에 여행이나 갈 테니까 나한테 여행을 가라고 그래서 이것이 진중권의 본 모습? 그리고 제가 공격을 했더니 머리가 나쁘면 딴 데 가서 놀지 왜 나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또 공격을 해봤습니다. 내가 머리가 나쁘다 그러면 욱할 줄 알았나 봅니다. 진중권 씨가 나한테 머리가 나쁘다 해서 제가 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진중권 교수는 제가 참 인격이 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놀 곳까지 정해주니 참 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바로 또 댓글을 닫습니다. 이분 굉장히 욱하는 분이거든요. 뭘요? 나는 인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고 댓글을 달았길래 제가 그 댓글에 또다시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 교수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인격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이렇게 하고 그 말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진 교수 이런 사람은 정말 몹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의 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면서 이념적으로 전향을 했고 지금은 중도의 빅마우스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 모든 뉴스에서도 진중권 교수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뉴스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진중권 씨는 이념적으로 빅마우스로서 스피커 노릇은 하지만 정치권에 구체적으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진중권 교수에게 기회가 없을까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정치에 껄떡거리지 않고 욕심내지 않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의 말에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 힘을 가진 진중권 씨가 이재명을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나서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 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민주당의 권력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헛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인 것 같다. 지가 민주당의 이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이 사회를 이렇게 혼탁하게 하면서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그 명분 아래 이재명은 지금 법원을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이재명의 이 협박에 눈도 끔찍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헛소리를 날려버리자 진 교수가 17일 날 SNS 17일 날 광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죽지 않아야지. 근데 죽는 거는 주변 사람이다. 너는 안 죽는데 죽는 건 주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된 것은 김문기 씨가 남긴 영상이 유죄의 중요한 증거로 썼다. 장남이 부친은 이재명 때문에 죽었는데 이재명은 부친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비서실장 전영수 씨가 또 자살을 했는데 유서에 이재명 도지사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하고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 이뿐입니까?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이 5명 정도가 지금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 교수는 그럼 너는 죽지 않지만 주변 사람은 지금 죽는 것이라고 비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남아서 나쁜 사람들만 남아서 이재명이를 지금 옹이하고 있다. 안 죽겠다 발악해봤자 죽지 않는다고 발악해봤자 이번 판결로 사실상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 생명은 끝나지 않았지만 정치 생명은 너는 이제 끝났다. 앞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너에게 필요한 수단으로 쓰지 말고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기 바란다. 사람들의 인격을 대우하기 바란다는 이런 아픈 지적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권력을 이용해서 해온 행태를 보면 이재명은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험한 소시오패스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소시오패스는 뭡니까? 나쁜 결과가 올 거를 뻔히 알면서도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죄의식 없이 하는 거, 이것이 소시오패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이번에 법원에서 확실히 밟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